소풍 가듯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지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스스로에게 무수히 들려주곤 하던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한 구절이다. 깃털 고운 날개 젓고 포근히 안겨져 오는 고향 같은 보금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날엔 다양한 상념에 적곤 한다. 봄꽃들이 소리 없이 떠난 자리마다 푸른 미소를 짓는 실록이 아름다운 5월 마지막 날 오후, 나는 진한 커피향 가득 머금은 찻잔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은 채 사색에 젖어 있었다. 그때 공간 속으로 스며들더니 이내 가슴에 작은 울림을 일으킨 노랫말 하나에 푹 빠져들었다.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걸 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추가열이 부른 소풍 같은 인생이란 노래의 소풍 가득이란 네 글자가 내 마음의 풍파를 일으켰다. 어렴풋하게 생각은 되지만 쉽게 그려지지 않는 소풍 가득이란 말,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서글프게도 내게는 소풍에 대한 추억이 없다. 아니, 아린 기억뿐이다. 4살 무렵 당한 사고로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내게 소풍은 언감생심이었다. 더욱이 요즘의 소풍과는 달리 내가 학교 다니던 때엔 아주 먼 거리를 걸어서 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소풍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다양한 감정에 적곤 한다. 그건 결코 유쾌한 감정이 아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아린 기억으로 남아있는 소풍이란 단어. 동심에 젖어 지내던 어릴 적에는 소풍에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견디기 힘들었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더욱이 소풍 가기 전날이면 또래들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듯 포효를 하며 행복한 얼굴을 했다. 들뜸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는 또래들의 모습이 여전히 소풍이란 말을 들으면 겹쳐서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오직 한 사람, 나만 슬픔 가득한 표정을 애써 감추려고 서둘러 혼자 집으로 향하곤 했었다. 당시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한 것은 정근 상장이라도 받기 위해 소풍날 학교에 가서 조퇴를 맞는 일이었다. 저학년 때엔 소풍날 학교를 가지 않았더니 정근상조차 받지 못했다. 어쩌면 소풍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도 그로 인해 종업식날 개근상장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더욱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했는지 모른다. 4학년 때부터는 소풍 가는 날에도 학교에 꼭 가서 조퇴를 맡았다. 그렇게 해서 받은 정근상장을 이따금 서랍 속을 들추다가 발견할 때면 참으로 묘한 기분에 빠져들곤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가을 소풍 가기 며칠 전 담임선생님이 나를 교무실로 부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광렬아, 이번 소풍에는 같이 갈 수 있겠니? 아니에요, 선생님. 먼 길을 걷기 힘들어. 저는 못 가요. 들릴락 말락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눈가엔 금세 눈물이 한 움큼 고였다. 광렬아,
그럼 너는 책을 좋아하니? 그날은 책 속으로 소풍을 갔다 오려무나. 선생님의 이 말씀은 내 가슴에 보석처럼 아로새겨졌고 내 어두웠던 영혼의 밝은 햇살처럼 다가왔다. 선생님의 영향으로 나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여러 독서 모임의 리더를 맡기도 했다. 그렇게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라는 선생님의 한마디 말씀은 자칫 상처로 얼룩지게 될 내 마음에 자그마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의 종업식 날 나는 처음으로 정근상과 우등상을 받았다. 상장을 받아들고 교실로 들어오는 내게 손을 흔들며 한박 웃음을 지어주시던 선생님의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소풍과 책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 검색어처럼 붙어 다니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다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나는 주로 교실에서 조용히 지내는 날이 많았고 학교 행사에도 소극적이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행사엔 더더욱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몸이 아픈 애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 오래도록 나를 짓누르는 트라우마와 같은 이 한마디. 부모님이 어쩌면 무심코 하신 이 한마디가 내게는 오래도록 스스로를 짓누르는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나는 아프니까 라는 올무에 내 자신을 가두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러한 수능적인 내 자신이 참 믿고 싫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가을날 건강 악화와 끝모를 고통으로 인해 내 삶과 감정은 롤러코스터처럼 심하게 요동을 쳤다. 두 개의 목발 없이는 걷기조차 힘겨운 나날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매일같이 마음을 노크해왔다. 10월 어느 날인가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에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밖에는 비바람이 심하게 불고 닫힌 창 너머로 들려오는 요란한 빗소리에 놀라 별들마저 숨어버린 밤. 다음날 나는 어떻게 등교해야 할지 고민되어 걱정과 두려움에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등교도 힘들 정도로 내리는 빗소리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안한 밤을 보내던 날은 악몽을 꾸곤 했다. 어려운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아침 일찍 일터로 가시는 부모님도 동생의 병원비를 벌겠다고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으로 떠나는 형을 탓할 수도 없었다. 많은 비가 내리던 그때 어떻게 학교에 갔는지 자세히 기억에 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가 않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에 온몸이 스폰지처럼 젖은 채로 학교에 갔을 것이다. 우리는 때로 고통과 슬픔이 너무도 크면 할 말을 잊고 힘들다는 것조차 기억하기 싫어한다. 내가 바로 그랬다. 살다가 보면 슬픔을 머금은 채 어금니 깨물며 견디는 것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다. 수업을 마치고 무작정 빗줄기가 가늘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어둠이 밀려올 무렵 버스를 기다리며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던 내게 코스모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연일 내린 비로 힘들었는지 꽃대가 땅에 곤두박질 치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땅에 주저앉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듯한 모습으로 꽃을 피우며 버티고 있는 코스모스. 그것은 바로 내 모습과도 같았다.
코스모스는 내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나를 봐.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도 나는 쓰러지지 않았어. 꽃도 피웠잖아. 너도 견디고 나면 꽃을 피울 거야. 그날 나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겠어요. 소풍은 잃어버렸지만 매일 소풍 같은 삶을 소망하게 해준 내 18살 가을날의 코스모스처럼 오늘도 나는 쓰러지지 않고 참고 견뎌내면서 희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소풍 가득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최광일이었습니다.